상승 분위기를 무르익는다고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반등들이 주가의 상승을 만드는 것들이 실적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제조업 사이클과 서비스업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근데 이제 실물 경제는 서비스업이 중요하지만 주식시장인 제조업이 중요합니다.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 5글자로 정리한다면 어떤 게 될까요? 실적장 주목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작 주목 이렇게. 실적장 주목. 신에게는 아직 금융대첩에서 승리할 12편의 비밀병기가 남아있습니다. 김순신의 금융대첩 서룸 김순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새는 돈을 잡고 자산은 더 크게 불려주는 6번째 비밀병기 KBWM 스타자문단 지혜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KBWM 스타자문단 지혜진입니다. 네, 변호사님 금융대첩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신 변호사님이신데요. 오늘은 불효자 양성법이다라는 입장과 상속분쟁의 완충장치다 라는 두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유류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사실은 지금 BYC도 그렇고 재벌과 상속 분쟁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유류분인데요. 유류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46년간 존속되었던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공방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더 관심이 또 생기고 있는데 이제 오늘 유류분이 최근 논란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실제 상담 사례와 더불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유류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왔는데 네. 맞는지 좀 잘 네. 살펴봐 주세요. 네네. 유류분이 처음 도입된 건 1977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많습니다. 네. 민법에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상속 재산이 주로 이제 장남한테만 가다 보니까 다른 자녀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인들한테 못 가는 그런 병폐가 있었고 이걸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도입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유류분 자체를 두고 약간의 분쟁들이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유류분이 사실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라고 해서 헌법소원 청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유류분 제도는 그래도 상속 분쟁을 완화하는 장치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네. 80점 되나요? 90점? 아, 괜찮아요. 그래서 네,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네. 것 같은데 이제 대중들이 많이 인지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구하라 씨 사건. 네. 네. 그 사건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가출한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분 달라 이렇게 소송을 걸면서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유류분 비율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법정 상속인에 대해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자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고인은 절대 주고 싶지 않아도 고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인정될 만큼 그렇게 강력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상속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여도가 있었는지 여부나 아니면 실제 그 피상속인을 부양했는지 여부 등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 비율은 보장해줘라 라고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예인 사례나 또 불효자 이런 사례에서는 이거 인정 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생겼고 최근에 또 유류분 소송이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많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5월 17일 유류분 관련해서 헌재에서 첫 공개 변론을 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사례를 가지고 네. 좀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간의 익명처리한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나어굴 씨의 사연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큰애 삼촌, 작은애 삼촌 앞으로 오래전에 각 30억 상당의 건물을 생전에 증여해 주셨죠. 현재는 건물 가격이 워낙 상승해서 60억 정도 간다고 들었습니다. 현금 30억은 엄마를 포함한 이모 총 3분에게 나눠주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큰애 삼촌, 작은애 삼촌은 남은 상속 재산인 현금을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나어굴 씨의 엄마의 유류분 부족은 얼마고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류분 계산하시려면 일단 유류분을 곱할 그 재산 범위를 산정을 하셔야 돼요. 그걸 유류분 기초재산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거 이제 민법 111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이 사후에 남아있는 재산 가지고서 이제 곱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1113조에 보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는 빼고 이를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같이 산입해서 정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생전에 증여를 한 재산들이 지금 유류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고 산입되는 게
어떤 식으로 산입이 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그것도 이제 사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 이거에 대한 거 많이 알아보고 오시는데, 상속세 계산할 때 이제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해서 10년 증여, 그 다음에 5년 증여 해가지고 공동상속인이냐 제3자냐 해가지고 상속세 재산 범위에 포함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 이제 유류분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랑은 이제 다르다. 다르나요? 그거 꼭 유의하셔야 되고, 민법 111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의 산입될 증여는 상속 개시 전에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산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가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치 1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증여가 산입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 같지만, 이게 실제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이 조항은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공동상속인에게 줬다 그러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되어야 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 이제 나오구리 씨의 사연에 따르면 지금 그러면 유류분이 어떻게 특정이 되는 건가요? 이제 큰 외삼촌, 작은 외삼촌 같은 경우에 지금 공동상속인이거든요. 자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생전에 증여했다라고 하는 재산들은 모두 포함된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30억짜리였잖아요. 네. 그럼 30억이 들어갔나요? 아니면 지금은 60억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네. 60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잖아요. 네. 네.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계산금이 확 아, 달라지니까. 그쵸. 네. 네. 근데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판례는 어쨌든 상속 개시 시 기준으로 해서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 개시 시 기준으로 재산을 다시 평가해서 산입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여 당시에는 30억이었어도 상속 개시 시에는 60억이 됐기 때문에 60억을 이제 산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억짜리 건물 지금 2개 해서 총 120억 생전 증여 재산에다가 사후에 남아있는 재산 아까 현금 30억.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니까 150억이에요. 그럼 요 150억을 가지고 유류분 비율을 곱하시는 거예요. 5명이면 법정 상속 비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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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5분의 1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자녀니까 1순위 상속분 2분의 1. 맞아요. 그래서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150억에 10분의 1 곱하면 15억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15억이 이제 유류분이라고 보시면 돼서 15억도 못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받은 사람한테 청구하는 건데요. 지금 아까 남은 현금 아직 30억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10억씩 이모랑 엄마가 이렇게 나눠 갔더라도 5억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억에 대한 부분을 두 외삼촌 상대로 이제 2.5씩 각 청구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외삼촌은 괜히 현금을 좀 받으려다가 2.5억을 지금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네, 받든 안 받든 이제 유류분 청구하면 뱉어내셔야죠. 뱉어내야 네.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거 현금으로도 주셔야 돼요? 이 부분도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유류분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지분으로 받는 게 원칙이고, 관계 종료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셔서 차라리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이제 분들도 있어요. 현금을 받고 관계 끝내자. 근데 이렇게 합의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아까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물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 지분의 대가를 받으시는 거라서 그 지분을 넘긴 걸로 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세금이 또 한 번 발생하네. 발생할 수도 있다. 네, 그거를 이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이 계속 사실 가격이 오르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증여 시점보다 아까 봤듯이 30억짜리가 60억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을 테니, 제가 마음에 드는 자식한테 먼저 현금을 증여하고 적당한 증여세를 내고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법을 하면 유류분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제가 상담하거나 할 때 유류분 소송을 이제 피할 수 있는 핵심 팁으로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기보다는 현금을 증여해서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면, 어쨌든 현금의 물가 상승률보다는 부동산은 우상향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유류분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이게 실제 제가 상담했던 사례이긴 한데, 압구정 아파트를 사기 위한 비용으로 30년 전에 압구정 아파트 3억 증여해가지고 그 증여한 돈으로 압구정 아파트를 샀을 때, 압구정 아파트를 자체를 증여했을 때 30년 전에 오늘 상속이 개시됐다 했을 때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를 생각해 보시면 3억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현금을 넣을 때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지금 얼마 됐을까요? 그걸 넣었을 때 얼마나 달라질지 그걸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류분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최소한 유류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재산을 주는 입장에서 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금화해서 증여해라.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정확하네요. 그럼 주는 사람 입장에는 김부자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혼으로 혼자 살고 있는 김부자입니다. 생전에는 제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만큼 쓰다가 사후에 모교에 전 재산을 기부하고 싶은데요. 누나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서 누나가 한 푼도 못 받게 하고 싶은데 유연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요. 가능한지 여부와 신탁 내용이 궁금합니다. 유연대용 신탁을 여쭤보시는데요. 이게 많이 유류분을 깨기 위한 장치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게 신탁법에 있는 제도인데요. 유언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신탁이에요.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게 수탁자와 생전에 이제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생전에 자기가 다 원하는 대로 사용 수익을 하다가 유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떠한 조건으로 누구한테 이전하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신탁계약으로 정해두면 수탁자가 이제 그 유언 집행자의 역할처럼 집행을 해주는 그런 계약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엔 근데 유언 그냥 일반적 유언에 비해서 신탁이 끼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러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최근에 이제 하급심 판례가 판결 선고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찾아보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정한 조건이 이제 달성이 됐을 경우에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서 이전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1심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급심 판례라는 게 대법원 가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속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하나의 방어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전 재산을 기부하고자 할 때 사실은 믿을 만한 집행자도 없고 그렇죠. 한 경우에는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게 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요 이제 1인 가구들이 뭐 이렇게 전 재산 기부하려고 할 때 혹시 다른 가족들이 유류분 소송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또 상담을 실제 해서 들어보면 생전에 그만큼 많이 지원들을 해줘가지고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시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이제 걱정을 더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류분 소송 상당히 복잡한데요. 일단 뭐 권리관계도 되게 복잡한데 결국엔 이게 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시효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제기해야 되나요? 네, 이것도 이제 사실은 민법에서 다 정하고 있는데요. 민법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한다고 해서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류분 네. 너무 복잡한데요. 세 문장 정도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이제 핵심 내용에 대한 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 유류분 계산은 사후에 남은 재산만으로 하는 게 아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는 상속세 계산과는 달리 기간도 상관없이 다 산입될 수 있다. 요거 하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생전증여 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증여시가 아니다. 상속 개시시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3자 증여 같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 1년 전에 했다. 그러면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점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대한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기가 좀 난처하지만 특별히 오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단히 받으실 게 많으신 것 같은. 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제 유류분 소송을 할 때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절대 기여분을 고려를 하지가 않죠.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보장되는 유류분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의 의사에 반해서도 또 기여한 부분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보장해 주는 게 과연 상속 분쟁을 완화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본 콘텐츠가 금융대첩에서 이길 수 있는 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융대첩 처음으로 나와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좀 핵심 팁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사실 다 말씀 못 드린 게 있어가지고 아쉬운데 다음에 또 다시 나오시면 되죠. 네. 그러면. 반응이 좋으면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아. 제가 한번 더 숨겨뒀던 팁들을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고자 하면 돈이 붙을 것이요 모르고자 하면 돈이 새 나갈 것이다. 오늘도 지혜진 변호사님과 함께 유류분 금융대첩에서 승리할 비기를 확인해 보였는데요. 앞으로도 12편의 금융대첩에서 승리하고 싶은 주제나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김순신의 금융대첩,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구독을 해주시면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